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17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 나이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냥 하루하루를 별 생각 없이 보내던 나이였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생활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다. 쉬는 시간이었고 교실 한쪽에 친구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였고 그 위에 동전 몇 개가 올려졌다.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다. 판치기 할 사람. 판치기는 책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책에 살짝 힘을 주어 손바닥으로 치는 게임이었다. 그러면 동전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는데 그 순간 동전이 한 번에 모두 뒤집히면 이기는 게임이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뒤집히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보며 그냥 웃었다. 이게 무슨 큰일이 되겠냐는 생각이었다. 친구들끼리 하는 놀이였고 심심해서 잠깐 하는 게임처럼 보였다. 처음 오가는 돈도 크지 않았다. 1,000원, 2,000원 정도였고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주인공은 이것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놀이였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게임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의 판치기는 아주 가벼웠고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주인공의 인생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다.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 몇 번 지고 몇 번 이기고 웃고 떠들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갔다. 그 정도였다. 주인공은 그 게임을 집까지 가져가지 않았다.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먼저 불렀고 책과 동전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올라왔다. 판치기는 어느새 쉬는 시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점점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졌다. 손에 힘을 조금만 잘못 주면 동전 하나가 뒤집히지 않았고 그 하나 때문에 판 전체를 잃었다. 분명 잘 친 것 같은데 결과는 늘 어긋났다. 주머니 속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침에 넣어둔 돈이 점심쯤 되면 거의 사라졌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 괜히 가방 안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됐다. 그래도 주인공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한 판을 했고 이미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만두면 잃은 채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 판만 더 하고 가자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내가 이길 차례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처럼 들렸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책 앞에 섰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다. 큰 돈을 잃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엄마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주인공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판치기에서 졌던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동전 하나가 뒤집히지 않던 그 순간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은 몰랐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기 시작한 선택이라는 것을.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 서서히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주인공은 다시 판치기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작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낼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빠지면 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게 더 부끄럽게 느껴졌다. 주인공은 잠깐 자리를 비웠다. 교실 뒤쪽 가방들이 모여있는 곳에 섰다. 친구들의 가방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길지도 깊지도 않았다. 조금만 있으면 돼.
그 정도였다. 손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가방 지퍼를 열었다. 지갑을 꺼내고 지폐 한 장을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그 돈으로 다시 판에 섰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동전 하나가 뒤집히지 않았고 돈은 금세 사라졌다. 빌렸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돈은 그렇게 아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만 남아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뒤 학교가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교실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주인공의 하루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판치기는 끝났지만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사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교실이 조용했다. 선생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이들 목소리도 낮아져 있었다.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다. 선생님은 짧게 말했고 주인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괜히 무거웠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이제야 상황이 실감났다. 학교가 아니라 경찰서였다. 차가운 의자, 낮은 목소리, 느린 질문들. 주인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이 가빴고 옷에는 기름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다. 엄마는 주인공을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고개를 숙였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훔친 돈은 모두 엄마가 대신 갚았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엄마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주인공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다. 경찰서를 나와서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고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고 주인공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같았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했고 주인공은 방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날의 경찰서는 끝났지만 그날부터 주인공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게는 늘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온 뒤 며칠은 조용했다. 주인공은 학교에서도 말이 없었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친구들 쪽으로 가지 않았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지만 집안에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길게 말하지는 않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한마디였다. 화도 없었고 꾸중도 아니었다. 그냥 부탁처럼 들렸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다. 학교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돈이 오가는 자리도 피했다. 그때만큼은 이 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판치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교실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주인공의 귀가 먼저 반응했다. 책 위에 놓인 동전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직접 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끌렸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속였다. 이제는 안 해. 보기만 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게임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얼굴을 봤다. 엄마는 새벽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장마차에 나갈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신발을 신는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큰일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주인공은 몰랐다. 이 조용한 시간이 다시 더 큰 문제로 가기 전에 잠깐 멈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멈춤 뒤에 같은 선택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정말 보기만 하려고 했다. 주인공은 친구들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치기를 지켜봤다.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마음속으로만 이건 이제 끝났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동전이 책 위에서 튀어오를 때마다 가슴이 괜히 따라 움직였다. 한 번에 다 뒤집히는 순간마다 예전에 느꼈던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안 해. 진짜로 안 해. 그런데 친구 하나가 말을 건넸다. 한 판만 해봐.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주인공의 마음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딱 한 판만. 그날 주인공은 다시 돈을 냈다. 크지 않은 돈이었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손바닥으로 책을 쳤고 동전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하지만 결과는 예전과 같았다. 하나가 남았고 또 졌다. 지면 질수록 마음은 더 급해졌다. 잃은 걸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한 판만 더 하면 될 것 같았고 다음에는 꼭 뒤집힐 것 같았다. 그렇게 판은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주인공은 괜히 주머니를 만졌다. 돈은 줄어 있었고 마음은 더 무거워져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포장마차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엄마는 이미 나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으니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주인공은 알게 되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선택을 다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문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마음 한쪽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주인공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다.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주인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로 일을 하기로 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주유소 아르바이트였다. 새벽에도 나가야 했고 비 오는 날에도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고 손은 늘 까맣게 더러워졌다. 그래도 일만 하면 돈은 나왔다. 그게 그나마 마음을 편하게 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주인공은 지갑에 돈을 넣고 한참을 바라봤다. 직접 번 돈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달라졌다. 엄마에게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남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을 그냥 쓰고 싶지는 않았다. 머릿속에는 예전에 했던 판치기와 그때 느꼈던 기분이 떠올랐다. 돈을 버니까 다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훔친 돈도 아니고 남의 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주유소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가볍게 하는 데 있는데 한번 와볼래? 고스톱이었고 섰다였다. 큰 돈은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라고 했다. 주인공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다르다고. 이제는 어른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인공은 그 자리에 갔다. 방 안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말소리는 낮았다. 처음에는 보기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주인공은 결국 자리에 앉았다. 주유소에서 번 돈 중 일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다. 판치기를 처음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같은 길로 들어섰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주유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밤 근무를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래도 주인공은 참고 일했다.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주인공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생활비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카드판이었다. 그날 이겼던 기억, 돈을 쥐고 있던 감각이 자꾸 생각났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했다. 주유소에서 번 돈 중 일부만 가져갔다. 잃으면 그만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잃는 날보다 따는 날이 더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한 번 따고 나면 다음 판이 궁금해졌다. 이번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도박은 주인공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왔다. 쉬는 날이면 카드판에 나갔고 일 끝나고도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돈이 줄어드는 건 금방이었다. 며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한밤에 사라졌다. 그래도 주인공은 스스로를 속였다. 다음에 따면 된다고. 이번엔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늘 포장마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나가야 했고 허리를 붙잡고 잠깐 쉬었다 다시 일어났다. 주인공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을 잃고 돌아온 날이면 더 말이 없어졌다. 엄마 앞에서는 괜히 눈을 피했다.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올라왔지만 그 불안보다 도박 생각이 더 컸다. 주인공은 그때도 몰랐다.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아니라 도박을 더 깊게 만드는 계단이 될 줄은 말이다. 도박을 계속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주유소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잃은 돈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월급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얼마를 벌었는지도 숨겼다. 엄마는 묻지 않았다.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포장마차를 나가기 전 조용히 반찬을 챙겨주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 모습이 오히려 주인공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돈이 급해지자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돈은 사라졌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카드 생각뿐이었다. 손님이 차를 몰고 나가도 눈앞에는 카드판이 떠올랐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주인공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주인공은 대답하지 못했다. 괜히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엄마는 포장마차에 나갔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었다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인공의 하루는 일과 도박, 그리고 거짓말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직 큰일이 터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커지고 있었다. 주인공만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도박은 점점 커졌다. 예전처럼 조금 걸어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공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잃은 돈을 메우려다 보니 빚이 빚을 불렀다.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뛰었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도박판에서 누군가 말했다. 요즘은 다 이렇게 굴린다.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먼저 돈을 받은 뒤에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엄마가 보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엄마는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손님을 받았다. 잠깐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주인공은 휴대폰을 들고 오래 고민했다. 물건은 분명히 보내줄 생각이었다. 다만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다. 먼저 돈을 받아서 도박으로 따고 그 돈으로 물건을 보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주인공은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사진도 올리고 상태 설명도 자세히 적었다. 진짜 파는 사람처럼 보이게 신경을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믿고 산다는 메시지였다. 돈이 먼저 들어왔다. 화면에 찍힌 입금 알림을 보자 가슴이 세게 뛰었다. 이 돈은 잠깐 빌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만 잘 되면 내일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주인공은 물건을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을 들고 도박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꼭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그때의 주인공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주인공은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돈도 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다. 이 판에서 조금만 따면 물건도 보내고 남는 돈으로 빚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 몇 판은 괜찮았다. 작은 돈이지만 따기도 했다. 그럴수록 욕심이 생겼다. 지금 그만두면 충분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한 판만 더 하면 더 크게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흐름은 금방 바뀌었다. 카드가 꼬이기 시작했고 따놓은 돈이 하나둘 사라졌다. 주인공은 얼굴이 굳었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여기서 멈추면 받은 돈을 그대로 잃게 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다시 돈을 걸었다. 점점 판이 커졌다. 머릿속에는 다시 따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물건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의 얼굴은 그 순간 떠올리지 않았다. 결국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내려다보며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은 끝났고 결과는 분명했다. 받은 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휴대폰을 꺼내 중고 사이트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을 할 수 없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번에도 계획은 카드판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이 되자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중고 사이트에서 온 메시지였다. 언제 보내주시나요? 처음엔 한 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메시지는 점점 늘어났다. 주인공은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하지 못했다. 주유소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고 계산을 하다가 숫자를 틀리기도 했다. 머릿속에는 카드판도 일도 아닌 메시지 알림 소리만 맴돌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이미 포장마차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움직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주인공은 괜히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켰다. 연락 없으면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변명했다. 원래는 보내려고 했다고, 따기만 했으면 다 해결됐을 거라고. 하지만 변명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엄마는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했다. 비가 내렸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거짓말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점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직 경찰서에 불려간 것도 아니고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척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르는 번호가 계속 걸려왔고 이번에는 집 전화로 연락이 왔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잠깐 듣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주인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그 순간 주인공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뺨에 뜨거운 느낌이 전해졌다. 엄마가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아프게 느껴졌다. 엄마의 손은 잠시 공중에 멈췄다가 이내 떨어졌다.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울었지만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다. 너까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은 알았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버텨왔는지를. 아버지 이야기는 집에서 늘 금기였다. 아버지도 도박을 했고 결국 그 때문에 집을 나갔다. 도박으로 빚을 지고 엄마와 이혼했다. 그 뒤로 엄마는 혼자였다. 포장마차 하나로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도박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밤마다 길 위에 섰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엄마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그거 하나만은 지켜달라고 했잖아.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공은 처음으로 느꼈다. 지금까지의 도박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다시 찍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인공은 경찰서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경찰서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공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맞은 뺨은 아직 얼얼했고 가슴은 더 세게 조여왔다. 경찰은 차분하게 물었다. 왜 물건을 보내지 않았는지, 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주인공은 사실대로 말했다. 도박을 했고 따서 보내려고 했다고. 말을 뱉는 순간마다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가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주인공은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경찰서 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주변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인공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숨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의 등이 작아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였다. 주인공은 일어나서 말리고 싶었다.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다. 그제야 주인공은 깨달았다.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피해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주인공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의 인생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주인공은 처음으로 똑바로 알게 되었다. 도박으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존엄이었고 엄마의 무릎이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천천히 걸었다. 무릎을 꿇었던 다리가 아픈지 걸음이 더 느려 보였다. 주인공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그 뒷모습만 바라봤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하자 엄마는 먼저 올랐다. 빈자리에 앉으며 손으로 무릎을 살짝 눌렀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주인공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포장마차 준비를 했다. 경찰서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표정은 담담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꾸중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밤 엄마는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했다. 주인공은 방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던 엄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넘어뜨린 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더 이상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박 생각이 스칠 때마다 카드가 아니라 엄마의 무릎이 먼저 떠올랐다. 아직 바뀐 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은 조금 흘렀다. 경찰서에 다녀온 뒤 주인공은 한동안 도박판에 가지 않았다. 휴대폰도 잘 보지 않았고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왔다. 스스로도 변한 것 같다고 느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포장마차를 나갔고 아들이 뭘 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주인공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주유소 일은 계속됐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조금 덜 났다. 월급을 받으면 예전처럼 바로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쉬는 날이 되자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켜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의 연락이 눈에 띄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메시지들이었다. 주인공은 처음엔 무시했다. 삭제도 해봤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생각은 아주 작게 시작됐다. 그냥 떠오른 생각 같았지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무릎이 떠오르다가도 이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말이 그 위를 덮어버렸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들지 못했다. 바뀌고 싶다는 마음과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다.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하려고 했다. 큰돈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전에 갔던 곳은 피하고 아는 사람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한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된다고 했다. 주인공은 한참을 망설였다. 직접 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엄마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사람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엄마가 포장마차에 나간 뒤 주인공은 방에 혼자 남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다. 처음엔 진짜로 보기만 했다. 돈을 걸지 않고 화면만 넘겼다. 하지만 화면 아래에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최소 금액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주인공은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다. 엄마의 얼굴이 스쳤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화면을 눌렀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 이기기도 했고 잃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다시 편해졌다는 사실이었다. 긴장감과 함께 익숙한 감정이 돌아왔다. 주인공은 그때 깨닫지 못했다. 조심하겠다는 말이 멈추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지 다시 시작하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오프라인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주인공의 손은 더 빠른 걸 원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러다 알게 된 게 실시간 온라인 도박 영상이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도박판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딜러가 등장하고 숫자가 돌아가고 결과는 빠르면 1분, 길어도 5분 안에 나왔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고민하기 전에 이미 다음 판이 열렸다. 주인공은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 실시간이라 더 긴장됐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기면 바로 다음 판, 지면 만회할 기회가 바로 주어졌다. 손가락 하나로 몇 분 만에 돈이 오갔다. 판은 너무 빨랐다. 한 판, 또 한 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가진 돈이 줄어들었다. 주인공은 멈추지 못했다. 5분이면 끝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다. 하지만 결과는 계속 같았다. 통장이 비었을 때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그럼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현금화를 시작했다. 소액 결제, 즉시 전환. 화면에 찍힌 숫자는 다시 판 위로 올라갔다. 결과는 똑같았다. 몇 분 만에 전부 사라졌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서야 주인공은 현실을 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너무 빨랐다. 잃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엄마는 포장마차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 보였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다.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의 다리가 풀렸다. 포장마차를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날따라 엄마의 몸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주인공은 알았다. 자기가 몇 분짜리 판에 인생을 걸고 있을 때 엄마는 몸 하나로 삶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실시간 도박은 너무 빨랐고 그 속도만큼 모든 걸 잔인하게 가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엄마는 일어나 있긴 했지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 창백했고 움직일 때마다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도 엄마는 병원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주인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늘 하던 말이었다. 아플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버텨왔다.
엄마는 그날도 포장마차 준비를 하려고 했다. 가방을 챙기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숫자가 떠올랐다. 어젯밤 몇 분 만에 사라진 돈. 그걸 다시 따면 된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아픈 얼굴을 보면서도 주인공의 마음 한쪽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잘 되면 어제 잃은 돈은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엄마는 포장마차에 나가지 못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방에 누웠다. 숨이 가빠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주인공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괜찮다, 조금만 쉬면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주인공은 휴대폰이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어젯밤에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도박이 이미 다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때 깨닫지 못했다. 엄마가 아파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은 아직 도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엄마의 숨소리 옆에서 주인공의 마음은 이미 다시 판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엄마가 잠든 사이 주인공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문도 천천히 닫았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된다. 휴대폰을 켜는 손이 떨렸다. 분명 어젯밤에 지웠던 앱이었지만 다시 설치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실시간 도박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1분에서 길어야 5분, 순식간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었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제 잃은 돈만 찾고 끝내자고. 엄마 병원비만 만들고 그만하자고. 하지만 첫 판은 허무하게 끝났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화면만 바뀌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다. 아까 놓친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남아있던 돈은 거의 없었다. 습관처럼 결제 화면을 눌렀지만 이미 한도 초과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제야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핸드폰으로도 더는 할 수 없었다. 쓸 수 있는 돈이 정말로 없었다. 잠시 멈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여기서 끝나면 진짜 다 잃는 거야. 그때 방 안에서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깊은 기침이었다. 주인공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주인공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엌 한쪽으로 향했다. 엄마가 포장마차에서 쓰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하루 종일 벌어서 다음날 재료 사는 데 쓰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주인공은 가방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다. 그러다 결국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현금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따서 다시 넣어두면 돼. 주인공은 돈을 쥐었다. 엄마의 기침 소리는 아직도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인공은 결국 가방을 닫았다. 주인공은 가방에서 꺼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새벽까지 서서 벌어온 돈이었다. 추운 밤에도 아픈 몸으로 지켜낸 돈이었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휴대폰을 다시 켰다. 화면 속에서는 이미 다음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걸로 복구하고 바로 넣어두자. 주인공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으면서. 돈을 넣자마자 카운트다운이 흘러갔다. 5, 4, 3.
심장이 숫자에 맞춰 뛰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리고 화면에는 또 다른 결과가 떴다. 이기지도 완전히 지지도 않은 애매한 결과였다. 주인공은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가게 돈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판은 점점 빨라졌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승부가 이어졌다. 돈은 늘어나는 것 같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 화면을 다시 봐도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엄마의 하루가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혀왔다. 귀에서는 다시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었다. 엄마의 가게에 돈을 들고 시작한 판은 엄마의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런데도 주인공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다 끝났다는 생각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엄마의 가게 돈, 엄마의 하루, 엄마의 몸을 갈아서 번 돈. 그 모든 게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주인공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가슴이 쿡쿡 쑤셨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됐잖아. 이런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방 안에서 다시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주인공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더 세게 뛰었다. 미안했다.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엄마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주인공은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눌렀다. 이대로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다가왔다. 내가 없어지면. 그 다음 생각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주인공은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었다. 엄마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엉켜 주인공의 머릿속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그날 밤 주인공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흔들리고 있었다. 주인공은 방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문 하나 사이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문 안쪽에서는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다. 기침은 멈췄지만 숨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말하면 다 끝날 것 같다. 말 안 해도 언젠가는 들킬 것 같다. 어느 쪽이든 지옥이었다. 주인공은 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지키던 모습. 허리를 부여잡고도 웃던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자 다리가 다시 풀렸다. 주인공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자신이 너무 작아진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엄마가 울까봐, 아니,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안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주인공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대답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인공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앞에 서는 게 그날 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었다. 주인공은 결국 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눈이 달랐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더 깊었다. 엄마는 천천히 물었다. 가게 가방 건드렸니? 그 한마디에 주인공의 다리가 굳어버렸다. 숨이 멎은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엄마는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돈 어디 갔니?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풀리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내가 다 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엄마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엄마. 주인공이 다가가려는 순간 엄마의 몸이 휘청였다. 엄마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닿기 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엄마. 주인공은 그제야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실망도 슬픔도 그리고 끝까지 안고 가던 피로까지. 주인공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엄마를 붙잡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구급차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엄마는 들것에 실려 나갔고 주인공은 그 옆을 따라 뛰었다. 의료진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주인공은 그 앞에 멈춰 섰다. 그 문 하나가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은 것 같았다. 주인공은 의자에 앉지 못했다. 서서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다리는 계속 떨렸다. 손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엄마가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공백이 너무 컸다. 그제야 모든 게 몰려왔다. 엄마의 가게, 엄마의 허리, 엄마의 기침 소리,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 주인공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소리는 작았지만 손이 저릴 만큼 세게 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흐려졌다. 결국 주인공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 순간 주인공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 엄마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그것뿐이었다. 주인공은 그 병원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 엄마에게서 빼앗아온 시간과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주인공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밀려들듯이 떠올랐다. 어릴 적 기억이었다. 아침마다 엄마는 항상 먼저 일어나 있었다. 작은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까지 죽이던 모습. 그때는 몰랐다. 그 새벽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다. 있어도 술 냄새가 났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결국 도박 때문에 집을 나갔고 엄마는 혼자가 됐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비 오는 날에도 포장마차를 나갔고 몸이 아파도 약 한 알로 버텼다. 아들이 돈을 사고 쳐도 엄마는 늘 앞에 나섰다.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이제 와서야 하나로 이어졌다.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 대신 항상 같은 말을 했다. 괜찮아.
엄마가 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주인공은 그때는 몰랐다. 병원 복도 끝에서 불이 깜빡였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엄마의 인생은 늘 아들 뒤에서 정리하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상태가 갑자기 온 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의사의 말 하나하나가 무겁게 들렸다. 과거에 어머님 암 치료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신장 일부를 이미 제거하셨어요. 그 말에 주인공의 머리가 하얘졌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니, 어쩌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기간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이번에 쓰러진 건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신호예요. 그제야 모든 장면이 이어졌다. 엄마의 잦은 기침, 허리를 잡고 숨을 고르던 모습, 괜찮다며 웃던 얼굴. 그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거였다. 주인공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어머님이 쉬셔야 합니다. 더는 무리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분명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순간 주인공은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주인공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왔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먼저 떨어졌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그 말에 주인공은 고개를 더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내칠 수 있었어. 도박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주인공의 숨이 멎었다. 엄마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 너는 못 내치겠더라. 엄마는 혼자였잖아. 엄마의 손이 천천히 아들의 손을 찾았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래도 다른 집 부모들만큼은 해주고 싶었어. 부족해도 흉내라도 내고 싶었어. 엄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일했고 더 참았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엄마니까. 그 말에 주인공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보고 싶어.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가 여태까지 버텨온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책임과 최선이었다는 걸 주인공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들은 앞으로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주인공처럼 어릴 때 철없이 부모 마음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몰랐던 마음을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솔직하게 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면 그 느낌 그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